안녕하세요, 자연그대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조금 특별한 인도네시아의 화석공장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굉장히 큰 나무화석 매장입니다. 나무화석을 가공하기도 하고 나무화석 이외의 작품들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전시하고 유통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 반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 반을 완전히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쪽에 있었던 모든 나무화석이나 작품들을 다 한 곳에 몰아놓고 그 공간에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원래 막혀있던 바닥이나 벽을 뚫어서 통로를 만들고 원래 있었던 통로들은 다 대부분 막힌 상태이고요. 그래서 건물 내부는 굉장히 큰데 안에가 완전 미로처럼 되어버려서 안내인이 있지 않는 한 이곳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좋은 물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침향 같은 귀한 나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무 조각상들도 있고, 이 지금 보시는 드럼통 하나하나에 철거 당시 그 철거 건축 자재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무 화석이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옛날 가공품들, 옛날 나무 조각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저 드럼통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저희가 원하는 작품성 있고 모양이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워낙에 건물 구조가 복잡하고 건물 안이 위험하다 보니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습니다. 아마 이번 인도네시아 출장 동안 가장 흥미있고 가장 재밌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선반에 빼곡하게 놓여있는 것들도 다들 작품들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앞마당까지 원래는 이렇게 나무화석 가공품인 의자나 혹은 테이블, 컵받침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반을 잘라서 강제로 철거한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이곳까지 들어가긴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안내를 받아서 알고 있는 통로로 가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런 작은 캔들 하나하나에도 작은 나무 화석이나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던 소품들, 작은 조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 있어서 원하는 걸 찾으려면 꽤 고생하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이곳에서 찾으려는 건 일단 화석으로 만든 컵받침을 찾고 있는데요. 작은 화석을 얇게 가공하는 기술이 이 공장이 거의 유일하고 가장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성 있는 큰 나무 화석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유통됐지만 지금은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는 나무 화석 조각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찾고 있는 게 어떤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저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드럼통 안에 보시면 나무화석으로 만든 컵받침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드럼통에 전부 다 하나하나 눌러 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수량을 눌러 담다 보니까 온전하게 있는 컵받침도 찾기가 어려웠고 저희가 원하는 크기의 컵받침을 따로 모아놓은 곳은 더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더 깊은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Coba ini buka ini yang 가는 길 중간중간에 조금 멋있어 보이는 작품들이나 나무 화석, 침향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서 어떻게든 골라놓고 그리고 안내를 받아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은 나무 화석들이 많았는데요. 옛날에 유통되던 모양이 좋은 수석들이나 혹은 나무 화석, 악기 화석 같은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말 많았는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좀 예쁜 것들을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도 시간을 꽤 많이 써가면서 좋은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곳곳에 보시면 이렇게 가공하고 남은 나무 화석들을 모아놓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나무 화석 사이사이에는 나무 화석뿐만 아니라 벌집 산호 화석이나 기타 다른 화석들 혹은 구수목, 뿌리용목 조각이나 장미목 조각 이런 것들도 흔치 않게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이 중에서도 모양이 예쁘고 작품성이 있는 나무 화석들을 찾기 위해선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드럼통 안까지 확인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좋은 게 이 안에서 발굴이 되고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하나만으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미로 속에서 보물찾기를 하고 나온 기분이었는데요. 찾은 결과 정말 찾은 것들이 보물이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매장 안에선 특이하게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개가 특이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에선 종교적인 이유로 개를 사람들이 많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많이 보이는데 개는 길에서 한 마리도 못 본 것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어요. 위쪽으로 올라오니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각 작품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전제품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골동품도 보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소품들이 잡동사니처럼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여기가 1층인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또 있더라고요. 듣기로는 이 매장은 크게 5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층은 2개 내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실 고의로 나눈 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쌓다 보니까 나뉘어지게 된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한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임시로 벽돌로 만든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지하 같아 보이는 1층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귀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한 것들을 찾기 이전에 저희가 이곳에 온 본래의 목적인 컵받침을 이 공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드럼통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컵받침이었는데요. 얼핏 봐도 상자 하나에 컵받침이 200개에서 300개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온전한 것 중에서도 모양이 괜찮고 색이 예쁜 컵받침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몰아넣었기 때문에 일단 깨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모양이 예쁜 것과 모양이 볼품없는 것들이 한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걸러내는 작업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거의 모든 인력이 달라붙어서 여기 있는 컵받침을 다 꺼내고 다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원래는 한 영상에서 이 매장에 대한 소개를 끝낼까 했는데 너무 매장이 복잡하고 크기가 방대하다 보니까 두 편의 영상을 나눠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컵받침 찾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우에 그지?